어이 우야 흠 우야 흠 흠.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오행의 상극 상생의 관계나 오행에 들어가는 그 동물들이나 뭐 인체, 질병, 또 뜻, 오음, 오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말은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너의 관계, 또 너의 관계에서 너의 관계, 즉 우리의 관계를 말한다 그랬죠. 뭐 이렇게 어렵게 들리는 말입니다만은 실상 알고 보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살이의 이 얘기들이 다 오행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특화적으로 이제 오행, 목, 화, 토, 금, 수에 이렇게 이제 담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정리를, 총 정리를 한번 이제 해 드리고자 하는 거죠. 오행의 천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가 있는데, 목에 속하는 오행은 갑과 을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갑은 양의 관계이고 을은 음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화에도 역시 우리가 이제 천간에는 병과 정이 오행상 화인데 양의 관계는 병이고 음의 관계는 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토, 즉 토의 오행은 무와 기가 말하자면 이제 천간의 오행인데 그것을 음양으로 따지면 양은 무가 되고 음은 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행상 금은 경과 신이 되는데 경은 양의 자리고 음은 신의 자리에 속합니다. 수는 천간의 임과 계가 양이고 임이 양이고 음이 계입니다. 그러니까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계 할 때에 먼저 오는 오행의 숫자를 갑, 임은 양의 관계다. 그 다음에 을을 지나서 이제 화의 오행일 때는 병이 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을 지나서 토의 그 무와 기는 앞에 오는 글자가 양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경과 신 그러면은 경이 양이고 신이 음이다. 그리고 이제 수도 임계죠. 임계는 앞에 숫자가 양이고 뒤에 숫자가 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의 동물로 가면은 역시 그것도 이제 음양 관계를 논한다면은 앞에 나오는 그 오행의 그 동물들은 양에 속하고 뒤에 나오는 그 동물들은 음에 속하는 거죠. 근데 지지의 동물은 이제 인묘가 목인데 인이 양의 관계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의 관계는 오, 미가 되는데 이것도 아니 참 말과 뱀의 관계가 되는데 이것도 말이 양이고 음이 뱀이다. 요건 좀 바뀌었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토는 진에 속합니다. 진술에 속하고 음은 축, 미가 속합니다. 그 다음에 금은 신유가 되는데 앞에 오는 원숭이가 양입니다. 뒤에 오는 닭은 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 계,
아니 수에 속하는 그 지지의 동물은 쥐와 돼지가 되는데 쥐가 양이고 돼지가 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의 방향은 내가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동쪽은 무조건 나무의 기상이고 남쪽은 여름이죠. 계절적으로 여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은 서쪽 오행상 금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는 방위상 북쪽이고 계절은 겨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목, 화, 토, 금, 수의 관계로 설명을 드리니까 요 오행만 담아 두셔도 알아듣기에 좀 편리하겠죠. 그래 이제 봄의 그 색깔은 청색이고 여름의 색깔은 적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방위의 그 토는 황색이고 가을 방향의 그 계절 있죠? 백색이죠. 그 다음에 오행상 수에 속하는 것은 흑색이 되겠습니다. 너무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지나가니까 좀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거 어차피 그동안에 내가 많이 설명드렸던 거니까 한번 오늘 총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는 거다라고 이제 쉽게 접근하시면 좋겠고, 인체의 목은 우리가 이제 간, 담 얘기하죠. 간, 담. 그 다음에 신경계통까지가 이제 오행상 목에 속하고, 그 다음에 화는 심장과 소장, 그 다음에 눈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는 비와 위, 그 다음에 복부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행상 금은 폐와 대장, 그 다음에 호흡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는 신장 방광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질병들로 해서 어떻게 이제 이 변화가 되느냐 할 때 질병 관계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손에다가 오행을 담으면 엄지손에다가 목을 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 토, 금, 수 이렇게 이제 하시면 좋을 것이고, 이것은 간목, 그러면 간목이네, 간담. 그 다음에 요거는 화지요. 화는 심장과 소장.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중지는 비와 비위. 그 다음에 이제 약지는 그 오행상 금이니까 폐와 대장. 그 다음에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신장 방광. 이렇게 해서 오행의 질병들을 이렇게 이제 이 손 안에다 담아두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목, 화, 토, 금, 수의 관계로 간, 담, 심장, 소장, 비, 위, 폐, 대장, 신장, 방광 이렇게 이제 손에다 넣으시면 또 상당히 또 이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질병 관계, 오행상 목의 질병은 얼굴과 두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의 질병은 고혈압과 편두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토의 질병은 당뇨와 피부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금의 그 질병으로 오는 것은 근골과 사지, 이 몸을 움직이는 것에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의 관계는 혈액에서 이상이 있음으로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그 오행상 눈으로 이게 보이는 모든 것들의 그것은 목은 눈, 화는 혓바닥, 토는 어깨, 금은 코, 그 다음에 수는 귀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이제, 맛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맛으로 얘기하면은, 오미는, 목은 신맛. 네. 그 다음에, 화는 쓴맛. 그 다음에 토는 단맛. 그 다음에 금은 매운맛. 그 다음에 수는 짠맛. 예. 사람들이 요즘에 생활이 나아지고 또 윤택해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맛에 길들여져서 뭐 유명한 맛집들을 찾아가면서 음식들을 이렇게 취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맛에만 길들여져서도 안 되고, 단맛에만 길들여져서도 안 되고, 또 매운맛, 뭐 매운맛이 칼칼하다 그래서 참 올해 참 우리가 1990년대 벌써 한 20년, 3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에 이 매운맛의 어떤 것에 이제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좋아하는 것에 반해서 그와 반대로 또 병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장암이 많이 형성이 되죠. 이 매운맛을 좋아하는 관계로. 그러면 단맛을 좋아한다. 이건 뭐 당뇨병, 뭐 피부병, 알레르기 이런 거 많아지죠. 이건 무엇이냐? 그 오행의 것을 너무 취하면 그것이 이제 몸에서 너무 이제 과하게 받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병이 온다는 겁니다. 병이 적당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맛, 또 쓴맛도 먹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단맛도 좀 적당히 취하고, 매운맛도 적당히 취하고, 짠맛도 적당히 취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뭐 취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나는 뭐 이것만 좋아해 해가지고, 유독 참 본인들이 좋아서 찾아가는 맛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궁극에는 과다할 때는 우리 몸에 병을 가지고 온다. 제가 뭐 여기서 한 얘기 더 하자면은, 우리나라가 60년대까지는 너무나 없어서 못 먹어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뭐 병원이 그렇게 뭐 참 돈벌이가 되는 장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60년대를 넘어 70년대를 넘어가면서 배고픔의 어떤 그 계절이 지나면서부터는 병원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또 병원이 늘어난 것과 함께 사람들이 병이 많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냉장고에 보급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몸이 항상 36.5도의 그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여름이다, 뭐 겨울이다를 뭐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뭐 참 찬맛, 그냥 냉장고에서 탁 열면 시원한 뭐 음료수, 뭐 시원한 맥주 이런 거 오늘 사람들이 취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서는 저항을 받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온갖 병들이 이제 싹이 트는 거죠. 싹이 트. 뭐 내가 뭐 참 시원한 맥주 한 잔 먹었다, 뭐 냉수 한 컵 먹었다, 뭐 이렇게 해서 병이 오는 것은 아니나 그로 인해서 우리 식습관에 의해서 냉장고의 그 시원한 맛에 길들여짐으로 인해서 모든 병들이 이제 싹이 트는 거죠. 싹이. 예. 70년대부터. 예. 그래서 80년대 넘어가 90년대 뭐 오늘에 대해서는 온갖 질병들이 다 이름도 모르는 질병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항상 음의 관계, 내가 지금 상황이 음일 때는 양을 찾아가야 되고 내가 양의 관계에 있을 때는 또 음의 관계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적당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호불호에 따라서 어느 맛에 길들여지거나 또 어느 또 이 기운, 뭐 찬 기운이나 더운 기운을 너무나 과다하게 섭취한다. 이럴 때는 몸에는 필히 이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행상 마술을 할 때는 이제 그 모이는 신맛과 화는 쓴맛,
토는 단맛, 매운맛, 짠맛이 오행으로 분리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운으로 볼 때는 목의 기운은 무엇이냐? 기운으로 따질 때는 생산과 양육의 기운이 뻗친다.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키우고 하는 그런 기운. 그 다음에 그 화의 기운은 왕성한 활력이다. 말하자면 화의 기운은 어떻게 불이 위로 타면서 참 기운을 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왕성함과 활력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토의 기운은 성실함과 중후라고 했습니다. 즉 꾸준히 누구에게 표가 안 나게 그 자를 지키면서도 또 자신의 그 체면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꿋꿋이 지키는 그런 기운이 토의 기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의 기운은 살벌과 엄숙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오행상 금은 뭐예요? 무언가를 다스릴 수가 있는 기운이죠. 그러니까 살벌한 기운과 또 그 살벌한 기운이 있는데 내가 명랑해서는 되겠어요? 이게 냉정하고 엄숙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 이제 가을의 기운인 수의 가을이나 겨울일 때는 수의 기운애들은 이제 그 시기에는 세태와 감춤, 어찌 보면 비밀스럽게 만들어지는 계절이다. 이제 생산과 양육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푸는 뜻이 있고, 화의 기운은 왕성과 활력함으로 인해서 명랑한 기운이 있으며, 토의 기운은 성실과 중후함이 있다. 그리고 이제 금의 기운은 살벌과 엄숙하기 때문에 매사에 냉정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의 기운은 쇠퇴되고 감추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비밀스럽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오행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때때의 기운들이 우리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또 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들이 뭐 역사다 그러면은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라는 것은요, 말하자면 이제 어제에 지난 일들이 우리 역사입니다. 네, 어제 뭐 멀리 가지 마세요. 네. 어저께 그저께 내가 뭐 했더라. 그래서 저도 보니까 나의 지난 역사가 되는 거죠. 네. 역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말하는 이 순간에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만 그런 것이냐? 아니다. 누구나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 밖에 나와지는 모든 바로 그 순간부터 그건 역사가 되는 거고 과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뭐 100년 전, 1000년 전, 뭐 몇천 년 전, 만년 전 역사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단지 이제 글이 있어서 문헌상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 이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이렇게 해서 그때는 이랬겠구나. 그때는 이랬었구나.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누가 알겠어요? 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자의 특수성을 안다면 문자의 특수성은 뭐예요? 무언가를 전하는 것에 편리하다. 100년 전에 사람들이 살면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오늘 뭐 했다 이런 것은 그것이 100년 후에 사람들이 역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이라 그러면 배달의 민족인데 우리 배달의 민족들의 그 근간은 뭐예요? 예? 남에게 도와 덕을 지키고 예를 숭상하고 살아왔던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 배달족들이 거의 만년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참 누구한테 얻어맞고만 살았지 참 남의 땅 욕심내서 침범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이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나라일 겁니다. 우리라고 힘이 없었겠어요? 때로는 힘도 있었고 때로는
또 막강한 권력도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었을 때에도 우리들은 그렇게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고, 또 침범에 들어오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포용해 줬던 거 아니에요? 아니, 일본 놈들이 얼마나 우리를 깜봤으면은, 야, 나 저 중국 치러 가는데 말이야. 응? 너 좀 길 좀 비켜줄래? 아, 이거 말 같은 소리를 했겠어요? 예? 아니, 우리나라를 친다고 온 게 아니랍니다. 부산 저 다대포에서부터 시작한 그 전투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올라왔는데도 그들은, 아, 야, 길만 비켜줘. 나 중국 치러 갈 거야. 이거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참, 우리 어른들은 참 어찌 보면 참 당당하면서도 순박함을 잃지 않았던 그 참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근데 일본 놈들 만행은요, 또 거기에만 그칩니까? 아,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 귀만 잘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귀만. 귀도 잘라가고, 코도 비가고. 왜냐하면 그거 자르면 사람 하나한테, 물론 귀는 양쪽 두 개지만, 코 자르면 코가, 요거 하나 아니에요? 코만 잘라가면 사람 하나 죽였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가만히 실어 갔다는데, 참, 씁쓸한, 아주 비통한, 그런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한테 졌습니까? 물리쳤죠? 네. 우리는 그렇게 당당한, 참 유일무이한 세상을 품고 또 도와 덕과 예의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참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어떤 기운을 가진 민족이 아닙니까?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은 많겠지만 우리 민족의 당당함을 우리는 스스로 자랑으로 알고 또 지켜나가고, 잘못된 것들은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내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 그런 분야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역사 분야입니다. 역사 분야.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역사? 그러니까 뭐 근세 한 500년, 한 1000년, 뭐 요까지 올라가는 역사, 거기까지야. 그런 대로 정리를 해서 내려왔다고 하겠지만은 그 2000년 넘어가서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 6000년 전, 7000년 전, 8000년 전의 우리의 조상의 역사를 과연 누가 지금 제대로 알고 논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 좀 답답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학자들이 이걸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찾으려고 하진 않아요. 배달의 민족이면서도 배달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그 박사 논문에 뭐 꼴랑 뭐 조선사나 고려사까지나 올라가는 역사를 썼지만은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누가 감정해 줄 놈도 없고, 또 자기 혼자 떠들어 봐야 이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첫째 먹고 살아기 불편하니까 아예 그냥 우리 그냥 위때 역사들을 다 잘라서 그냥 말하자면 뚝 잘라 먹은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수란 놈들이 먹고 살라니까. 그런데 얼마 전인가 아침에 이제 참 예불을 드리고 책을 좀 끄적이고 이제 책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을 쓰고 있었는데, 누군가 이제 밖에서 스님 하면서 찾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구신가 이렇게 하면서 봤더니 참 상국이에요. 상국이. 내가 이제 그 상국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참 내 그 동생과 같은 학교를 나왔고 동창이고 그래서 참 제 친동생처럼 이제 생각하는 그런 동생인데 참 찾아왔어요.
그래서 들어와. 그러면서 이제 뭐 의뢰 이제 다반사 아닙니까? 다반사. 차 마시는 일은 절에서는 다반사니까 차를 한잔 하자. 그러면서 자리에 앉았는데, 이게 나는 좀 구하기 힘들다는 차를 딱 내놓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폼을 잡고 있는데, 상국이는 보니까 이 태도가 뭔가에 불안한 마음을 담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볼 때에. 그래서 내가 이제 참, 바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그렇고, 이거 좀 차 들어봐. 이거 참 구하기가 귀한 건데, 어느 분이 주셔가지고, 보니까 맛 좀 보자. 이거 맛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내가 차를 부르르 마시면서 있는데, 자기도 이제 그 차를 마시면서도,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행위를 하고 있어도 정신은 다른 데가 있으면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이 현상, 이 현실을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예,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툭 한마디 던졌죠. 아니, 차는 마시면서 어떻게 정신은 다른 데가 있나? 응? 왜 정신줄 놓고 있어?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상국이가 이제 사학과, 역사학과를 나온 말하자면 교수인데, 말이 교수예요. 뭐, 땜빵 교수, 땜빵 교수. 예. 땜빵 교수는 뭐, 부교수도 아니고, 조교, 조교, 뭐 더 나가든 시간 강사. 땜빵으로 이제 나가는 교수죠.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상부이가 그날 와서 이제 이래저래 하면서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물어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현실에 맞춰서 때때에 행복하면 되지. 뭐 그렇게 그냥 오늘 와가지고 우거지상을 하고 있냐 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참 자기 그날 말하자면 이제 학교 강의를 그만두었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주인 교수, 말하자면 사부님이죠. 자신의 그 주인 교수가 자기를 잡아줘서 뭐 부교수나 조교라도 제대로 좀 자리에 앉혀서 시킬 줄 알았는데, 또 그 주인 교수 입장에서는 또 이게 또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보다 밑에 있는 후배들을 또 이제 자기 자리를 끌어올리면서 이제 좀 말하자면 서로 또 이것이 좀 거래가 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참 어찌 보면 이제 자기 스승, 말하자면 주인 교수한테 이제 서운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이제 나를 찾아왔던 결과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때의 일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때의 일이란 내가 지금 하면 될 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지나가면 그거 할 일 못 합니다. 여건이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때때의 일을 중요시하고 때의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어지간 상국이가 찾아와가지고 참 코는 섭잖아. 빠져가지고 빠트려가지고 이제 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참 어찌 보면 주임 교수에 대한 서운함, 또 자기가 돈을 안 벌어놨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결부가 된 거죠. 자, 이 상국의 얘기도 참 엄청난 비전이 들어있는 얘기가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으로 우리 상국이 대학 교수의 얘기를 다시 또 이어갈 겁니다. 여러분,